180만 되는 채널에 여러 번 다회 출연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직원도 더 뽑아놓고 사무실도 확장해놓고 우리 사업은 이제 필 일만 남았다라고 엄청나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근데 그 채널에 여러 번 출연을 해도 사업적으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다. 뭐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제가 넷플릭스 셀러브리티에 출연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세계에서 1등을 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인데,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드라마 속 주인공이 영향력이 엄청 큰 친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덕을 봐서 100만 이상의 사랑을 받는 인플루언서로 우뚝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돈도 되게 많이 벌게 되고요, 많은 기회를 거머쥐게 되는데, 내가 인플루언서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착한 질문들이 뭐였냐면은, 정말 실화냐? 내가 누군가 정말 잘 나가는 누구 옆에 기생을 하면 기생을 한 내가 클 수 있는 거냐? 라는 식의 이제 질문들이 막 도착을 한 거죠. 실제로 이제 큰 채널을 운영하시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해봤어요. 저도 저보다 훨씬 많은 구독자를 가진 사람들의 채널에 제가 출연하게 됐을 때의 경험들을 비추어서 여러분들께 이 주제에 대한 생각과,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께 어떤 조건에서 좀 유리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팁까지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대형 채널의 어떤 출연이 나의 성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라마에서처럼 내가 100만 유튜버의 채널에 내가 아무것도 아닐 때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100만 명이 되느냐? 저는 그런 현상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도 같이 갖춰져야 되는, 그럴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는 그 100만이라고 하는 대형 채널에 사람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있을 거고 주제가 있을 거잖아요. 즉 타겟의 관심사라는 게 있단 말이죠. 관심사가 겹칠 때에는 많이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재테크를 주로 하는 3프로TV에 어떤 어머니가 등장을 하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3프로TV를 보고 있는 분들은 투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잠깐 등장을 하셨는데, 이분이 3프로TV처럼 앞으로 투자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프로TV 안에서 그 여성분의 영상은 떡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몇백만 명이 그녀의 구독자가 되느냐, 이건 별개의 사건이라는 건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어떤 투자 채널에 나간 누군가가 넘어가 봤더니 못지않게 멋진 투자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조회수에 기여를 하게 된 구독자 10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이 채널에 넘어가 봤더니, 이 사람 채널은 또 왜 이렇게 매력적이야? 한다면 구독자 증가가 크게 일어나겠죠. 그런 식으로 타겟이 겹치고 주제가 겹치면 동반 성장하는 모습들이 더 강화가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채널은 엄청 큰데 내가 출연을 했는데 나는 그닥 그 주제도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뭔가 만들어 놓은 게 없어. 그러면 그거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냥 끝나게 된다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힌트를 받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아무 때나 대형 채널에 출연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 제가 실제로 좋아하는 어떤 크리에이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왕년에 내가 한 180만 되는 채널에 여러 번 다회 출연을 하게 되는 기회를 얻어서, 그래서 내가 직원도 더 뽑아놓고 사무실도 확장해놓고 우린 이제 끝났다, 우리 사업은 이제 필 일만 남았다라고 엄청나게 호언장담을 하셨는데, 근데 그 채널에 여러 번 출연을 해도 사업적으로 나아지는 게 별로 없었다. 이런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는 걸 들은 바가 있는데, 그게 딱 그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 대형 채널과 이 대표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건 거죠. 그러니 그냥 출연은 출연이었을 뿐인 건 거지, 그 출연이 이 분의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는 없었던 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딘가에 등장을 함으로써 유입과 노출을 크게 증가시킬 기회가 좀 생긴다라고 했을 때에는 오히려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는 거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나를 보게 된다면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출연 자체를 너무 기대한 나머지 거기서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퀴즈도요, 유재석 씨나 조세호 씨의 매력은 똑같아요. 하지만 유퀴즈조차도 어떤 편은 되게 재미가 있고 어떤 편은 되게 재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출연자분이 가지고 나온 소재의 재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가 보면 대형 채널에 가게 되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날 잘 끌어주겠지 라고 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아는 이유는요, 제가 라이브를 또 그렇게 초대를 해서 진행을 많이 해보기 때문이에요. 제 인스타 라이브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는 동안에 이제 수천 명이 보고 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어쨌든 잠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수천 명이 나를 보게 된다면 그거를 되게 철저히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은하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죠 이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과가 많이 달라요. 확실히 준비를 좀 하고 오시고, 저도 준비를 좀 해드린 날에는 반응이 댓글창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할 때 컨텐츠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뭐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냐면은, 여러분께서 방송에 출연하는 거를 계속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환승연애 같은 데를 지원을 하는 거예요. 환승연애든 돌싱글즈든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사랑을 받음으로써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꿈나무들이 꽤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거기에 나와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미지가 당신이 미래에 하려고 하는 일과 연결이 되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생각까지는 안 해보신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TV에 나와서 많은 조회수를 받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팔로워가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건 거지, 여기에 출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로 기억되고 싶다는 사실 별로 없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후회하는 상황까지 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다른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너무 많은 악플을 받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행동을 하려고 그래도 그때 그 방송에서 악마적인 편집에 의해서 시달리게 된 악플로 인해서 뭔가를 다시 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유명세를 갖게 되었다 보니까 방송 출연했던 걸 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의 증가를 내가 가져오게 된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쓰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를 12주 연속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저런 채널에서 출연 요청들이 오고, 제가 보냈을 때에 오라고 하는 요청도 받게 되는 건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어디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가느냐 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가치관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곳에서 저를 불렀을 때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한 경험들도 있었다는 건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 행동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라방을 통해서 인플루언서 분들을 저의 채널에서 함께 만나고 나면 이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거든요. 두 타입이 있어요. 크게는 하나는 저랑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 4,000명이 봤어요. 그랬더니 댓글로 봤을 때는 한 100명, 200명 정도가 피부에 느껴지게끔 당신한테 왔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을 무척 반기면서 당신의 사람으로 끌어안으신 분들이 계셨었고요. 그렇게 4,000명 정도가 봤으나 나는 원래 가던 길을 바쁘게 갈 거야 하시면서 그냥 도도하고 차갑게 가던 길을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이후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걸 관찰했을 때는요, 전자의 사람들은 저의 사람들을 당신의 찐팬으로 점점 만들어갑니다. 분명히 저랑 친했던 분인데 저기에 가서 저분을 저만큼 좋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어떤 분을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 기쁘죠. 그런데 후자를 보면요, 저랑 함께 하고 있다가 그분을 알게 돼서 가서 친근하게 말을 붙여보았으나 너무 도도하고 냉정하게 갈 길을 가시니까 그냥 이거는 한 타임 이벤트였었던 것 뿐이지 내가 이 이벤트가 있었다고 해서 이분과 뭐 가까워질 수는 없는 거였구나 하고 기대할 수 없구나 이러고 포기를 딱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벤트가 그분한테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닌 것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여러분의 사람들과 물과 기름처럼 안 섞이고 싶어 하는 도도한 기름 같은 분들이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접촉면을 늘려가면서 내가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와 함께 공유하는 화면이 많은 사람을 늘려가고 싶은 크리에이터이신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러분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날 밤에 관련돼서 검색 더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여전히 검색하게 되던가요? 아마 안 그러셨을 거예요. 대형 채널에서의 출연도 그런 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책을 들고 누군가의 채널에 출연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채널이 진짜 영향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 책에 대한 검색량이 며칠간 정말 증가를 해요. 근데 며칠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뒤지는 흔적들이 싹 꺼집니다. 즉 그렇게 버즈가 일어나는 거는 유통기한이 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영향력을 점점 키워나가는 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이렇게 끝까지 봤다는 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되게 진심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진심이신 만큼, 바라시는 만큼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지실 텐데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들을 오늘은 댓글로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흥미롭게 이 시리즈물을 여러분들이 즐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편에서도 여러분의 영향력이 활짝 피어나고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돌아올 테니까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댓글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안녕히 계세요.